안녕하세요. 당당하지 못한 사랑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간절하고 진심이기에 소수의 분들에게나마 공감을 얻고 우리 사랑이 진짜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썰로나 채널에 제보를 해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20대 직장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에서는 안 될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무겁고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지만 용기 내어 써보겠습니다. 저는 2살 어린 남동생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네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매도 아니고 이복 남매도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친남 동생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많이 당황하셨나요? 저 역시 남동생에게 언제부턴가 사랑이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는 제 자신이 가장 당황스럽네요. 동생과 저는 어렸을 때부터 흔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희귀하지도 않은 사이좋은 남매들보다 약간 더 사이가 좋은 남매였어요. 동생을 가끔 안아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거실에서 영화를 보다가 서로의 몸에 기대어 같이 잠드는 정도였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동생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중학교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조금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지만 잠시 학창 시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학창 시절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서 대부분 병원에 계셨고 저는 늘 집안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아버지도 엄마 병원비로 경제적 부담이 컸던 형편이라 항상 일찍 나가서 늦게 돌아오셨고 저희를 돌보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난 후 곧바로 집에 와서 설거지, 빨래, 청소, 저녁 준비를 해야 했죠. 그런 일들이 육체적으로 힘들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보내는 시간은 정말 속상했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사귀고 싶고 예쁘게 꾸미고 놀러 가고도 싶었거든요. 친구들이 옷 구경을 가자고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해도 저는 집으로 곧장 가야 했어요. 동생 교복도 빨아야 하고 장 보고 저녁 준비도 해야 했으니까요. 15살 소녀의 예민한 감성으로는 힘든 시기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낸 지 2달도 채 안 되어 동생이 집안일을 도와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요. 밖에서 축구하고 놀기 좋아해서 항상 흙토성이었던 동생 교복 세탁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서 요새 왜 이렇게 교복이 깨끗한지 한번 물어봤죠. 그랬더니 동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내가 교복 더럽히면 누나가 빨래하기 힘들잖아 이러는 거예요.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이 다 나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좋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투성이가 되어 돌아오던 동생인데 그렇게 좋아하는 축구도 제가 빨래하기 힘들까봐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너무 고마웠는데 집안일까지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동생이 저보다 2학년 아래다 보니 항상 먼저 집에 왔는데 청소도 해놓고 설거지도 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이런 건 내가 할 테니 누나는 친구들하고 놀고 와랍니다. 핸드폰을 안 가지고 있던 때라 제가 집에 있으면 친구들이 집으로 전화를 해서 저를 찾거나 집으로 와서 놀러 가자고 부르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거절하고 아쉬워했거든요. 말로 표현은 안 했지만 제가 감정이 얼굴에 다 드러나는 편이라 동생이 그런 저를 보고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동생에게 다 맡기고 놀러 나갈 저도 아니었기에 집안일을 동생과 둘이서 분담하게 되었어요. 빨래와 음식은 제가 하고 동생은 청소와 쓰레기 처리, 힘쓰는 일 담당.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알려달라고 해서 밥 짓기나 간단한 국, 볶음류 반찬을 알려줬는데 요리에 재능이 있는지 언젠가부터 저보다 더 맛있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음식도 동생에게 대부분 맡기고 저는 빨래만 하게 되었어요.
엄마 건강이 계속 악화되셔서 병원에서 보내는 날이 점점 늘어났지만 절 위해주는 동생이 항상 곁에서 있어준 덕분에 힘든 시기를 삐뚤어짐 없이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엄마는 집에 돌아오시지 못하고 병원에서만 지내시다가 제가 고2 때 돌아가셨어요. 아빠도 울고 동생도 울었지만 저는 북받치는 감정을 한없이 속으로 꾹 눌러 담고 울지 않았어요. 대신 엄마 몫까지 제가 아빠와 동생에게 잘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엄마를 대신하겠다고 마음먹은 제가 엄마의 빈자리를 그리워하고 슬퍼했고, 그렇게 울던 동생이 든든하게 곁에서 저를 돌봐주었어요. 여자란 참 간사한 생물인가 봐요. 이런 동생이 곁에 있다 보니 결국 모든 걸 동생에게 의지하고 맡기게 되었어요. 야자가 끝나고 집에 오면 힘들어서 저는 그냥 씻고 잠자리에 들었고, 동생은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했습니다. 동생은 아직 1학년이니 여자도 없고 그래서 괜찮을 거야. 내가 대학 가서 동생을 잘 챙겨줘야지. 마음속으로 이런 핑계를 대면서 점점 동생에게 어리광을 부리고 일을 떠맡기는 횟수가 늘어갔어요. 그래도 동생은 실은 내색 한 번 안 했답니다. 고1이면 한창 게임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할 나이인데 말이에요. 당시 PC방 붐이 엄청났어서 여고생들 사이에서도 여러 게임 이야기로 시끌벅적했는데 남자들이야 오죽했겠어요? 이때를 생각하면 동생에게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네요. 그래서 제가 수능을 잘 봤다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원하는 곳에 갈 점수도 안 됐고 원서를 넣은 곳은 다 떨어졌어요. 집안 형편 때문에 재수를 하겠다는 말은 차마 못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먼저 1년 더 해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중에 아빠에게 들은 사실이지만 동생이 자기 대학을 안 갈 테니 누나를 재수시켜달라고 했더라고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이런 동생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저는 동생의 배려로 재수를 해서 원하는 대학에 갔고 결국 동생은 대학에 가지 못했어요. 아빠는 저도 재수시켜서 대학에 보내고 동생도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하셨겠지만 동생이 고3이 되자 동생까지 대학에 보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동생이 공부를 잘한 편은 아니었고 꿈이 의사나 판검사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수도권 대학 갈 정도는 되었는데 저 때문에 전문대마저도 못 갔어요. 동생이 요리에 소질이 있고 좋아해서 그쪽으로 나가 지금은 아주 잘 되고 있지만 저 때문에 대학을 포기한 동생에게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요. 이때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에 내 진심과는 관계없이 보상 심리로 지금의 동생을 남자로 사랑한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건 아닌지 수없이 고민해 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네요. 왜냐하면 동생은 제가 대학에 가고 나서도 직장에 다니고 나서도 전만큼 아니 전보다 더 잘해주고 저를 아껴주었거든요. 대학에 가서 점심을 자주 사 먹을 돈이 없어서 학생 식당을 주로 이용했어요. 엄마가 아프시고 나서 가세가 기울기 전엔 그래도 부족함 없이 살았던 중산층 집 딸이었기에 현재 처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입맛만 까다로워서 학생 식당 밥이 맛없다고 자주 동생에게 투덜거렸어요. 집안 형편은 변한 게 없는데 대학생이 되었다고 반찬 투정하는 누나가 얼마나 보기 흉했을까요? 하지만 동생은 저를 나무라기는커녕 며칠 후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 저에게 도시락으로 답을 대신하더라고요. 아침부터 주방에서 달그락거리길래 시끄럽다고 뭐라고 했는데 도시락을 받는 순간 너무 미안하고 기쁘고 목이 메었어요. 제 속마음과는 달리 제정신이냐? 고3이 힘들게 아침부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퉁명스럽게 따지듯 말했는데 동생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해도 동생은 웃으면서
자기도 매일은 못 해주지만 일찍 눈 떠지는 날엔 해줄게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려. 저희 남매는 유독 아침잠이 많아서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느라 전쟁이었거든요. 동생은 저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진 않았는데 반찬 투정하는 저를 위해서 제가 동생이 만든 음식을 맛있어하고 좋아하니까 아침잠을 이겨내고 평소보다 1시간이나 더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준 거예요. 동생이 싸준 도시락을 먹는 내내 눈물이 나왔고 그날 집에 가자마자 동생을 꼭 안고 처음으로 뽀뽀를 해줬어요. 이렇게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준 동생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 감정이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과 비슷한 감정이었지 남녀 간의 사랑은 결코 아니었어요. 동생이 저를 누나가 아닌 여자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1년 후였습니다. 동생이 친구를 만나러 나가고 저는 집에 있다가 뭔가를 찾으려고 동생 방을 뒤적거렸어요. 결국 찾지 못해서 서랍장까지 열어보게 됐는데 서랍 바닥에 웬 노트 같은 것이 깔려 있더라고요. 휴지가 언덕에 풍자 사진이 있어서 예쁘다고 생각하며 아무 생각 없이 노트를 펼쳐봤는데 그 안에 동생이 쓴 일기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봐서는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생이 좋아하는 여자아이에 대해 적혀 있나 하는 가벼운 호기심에 그 일기를 펼쳐본 순간 저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요. 앞부분은 시시콜콜한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등을 기록한 메모 형식의 글들이었는데 중간쯤부터 동생의 감정이 일기 형식으로 적혀 있었고 그 내용의 대부분이 저에 대한 동생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나는 누나의 웃는 모습이 좋다. 오늘 누나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는데 기분 좋았다. 같은 짧은 문장이었어요. 그러나 뒤로 갈수록 내용이 깊어졌고 누나에게는 정말 좋은 냄새가 난다. 누나가 안아주면 행복하다. 누나가 내 애인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상한 걸까? 같은 표현들이 이어졌어요. 뒷부분에서는 동생이 저를 여자로 사랑하게 된 후에 슬프고 괴로운 감정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마지막 부분에는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괴로우니 누나에게 진심을 털어놓고 싶지만 자기를 싫어하게 될까봐 그게 너무 겁난다. 누나가 자기를 미워하게 되면 죽고 싶어질 거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일기는 거기서 끝났어요. 읽는 내내 동생의 진심이 전해져서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당시에는 두려움이 더 컸어요. 일기장을 누가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세하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저를 안고 싶다는 성적인 내용도 조금 있었고 아무리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어도 동생이 저를 그런 시선으로 본다는 사실이 그저 무서웠어요. 저도 동생을 정말 아끼고 사랑했어요. 동생이 워낙 저를 잘 챙겨주고 아껴주니 가끔은 내 남자친구라면 정말 근사할 텐데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동생의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알고 나니 걱정이 앞섰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동생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거리를 두면 동생도 나에 대한 감정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겠지. 잘생기고 인기도 많은 동생이니 여자친구도 금방 생길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만의 짧은 생각이었나 봐요. 동생은 눈치가 빠른 편이라 제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대화를 피한다는 걸 금방 눈치챘어요. 그때부터 동생은 과도하게 스킨십을 시도하고 이유 없이 심술을 부리며 저를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먼저 안아주지 않으면 동생이 다가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먼저 다가와 껴안고는 오늘 누구 만났냐? 왜 이 시간까지 안 들어오냐? 남자랑 있냐 등으로 캐묻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저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마음에도 없던 과 선배가 고백해 오자 그와 사귀기 시작했어요. 동생에게
일부러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었죠. 그리고 동생에게 대놓고 말했어요. 나 남자친구 생겼으니까 이제 나 좀 그만 귀찮게 해. 기분 나쁘니까 내 몸에 손도 대지 마. 슬프게도 동생이 저를 사랑하게 된 것뿐인데 저는 동생과 진지하게 대화할 용기가 없어서 그런 식으로 대응해 버렸어요. 제 말에 동생은 큰 상처를 받았는지 그 후로 우리 대화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시선조차 잘 마주치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줄 알았는데 막상 그렇게 되고 나니 그게 아니었어요. 20년 가까이 다정하게 지내면서 서로를 의지해 왔는데 대화가 단절되니 마음이 너무 공허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선배에게 더 몰두하게 됐어요. 이게 사랑이다. 이 사람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면서요. 결국 저는 그 선배의 집에서 처음으로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어요. 선배와 더 가까워지면 이 공허한 마음이 치유될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선배 옆에서 자다가 깨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첫사랑의 통증보다 더 심한 아픔이 밀려왔어요. 그때 동생이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치도록 보고 싶어서 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늦은 시간이라 자고 있는 동생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는 생각에 택시에서 내렸는데 집 앞에서 동생이 숨을 헐떡이며 울먹이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뭐 하다가 이제서야 오냐라고 말했어요. 외박을 한 적이 없는 제가 집에도 안 들어오고 전화기도 꺼져 있으니 걱정돼서 그 늦은 시간까지 저를 찾아온 동네를 헤맨 거였어요.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동생을 끌어안고 한참을 엉엉 어린애처럼 울었네요. 동생에게 참 많은 것을 받았는데 저는 해준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이 제 인생에서 누구보다 소중하고 저 또한 동생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동생 손을 꼭 잡고 밤새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기장을 보게 된 이야기, 일부러 동생을 피하고 냉담하게 대한 이야기 등 제 심정을 전부 털어놓았어요. 동생도 저를 언제부터 사랑하게 됐는지, 어떤 마음으로 저를 사랑한다는 건지 전부 이야기해 줬고요. 하지만 동생을 사랑한다는 감정이 겁나고 두려운 건 사실이었기에 우리 관계에 별다른 결론은 짓지 못했어요. 현실을 생각하면 제 쪽에서 냉정하고 단호하게 동생을 밀어냈어야 했지만 가족으로서의 동생마저도 잃을까 너무 두려웠고 동생에 대한 제 마음 또한 그렇게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빠가 해외 파견 근무를 가시면서 동생과 둘만 남게 되자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면서 예전보다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조금씩 애정이 더 깊어져 몇 년이 지난 지금 동생은 세상 누구보다 사랑스럽고 다정한 제 연인이 되었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사랑을 나누고 매일 아침을 동생의 품 안에서 맞이하는 지금도 우리의 불투명하고 어두운 미래에 대해 매일같이 고민하고 걱정을 해요. 영원히 이 사랑이 계속될 거라 생각은 안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수없이 저 자신에게 말하곤 합니다. 어쩌면 그 끝은 멀지 않았는지도 모르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의 비도덕적인 사랑에 대한 비난과 욕설, 멸시는 기꺼이 감수할게요.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엄마와 해외에서 고생하는 아빠께 죄송합니다. 오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